캄보디아의 도발로 시작된 태국과의 국경 분쟁은 이제 전면전의 양상을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라고 부르기에 무색할 정도로 큰 군사력 차이에 캄보디아가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선 남의 전쟁, 그것도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기에 큰 관심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 감금 납치 범죄의 본거지였던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들이 제대로 소탕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캄보디아에 파견된 한국 수사 요원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한국 경찰, 이른바 코리아 전담반이 범죄 단지를 급습해 완전 소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감금되어 있던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원 26명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고 하죠. 코리아 전담반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해당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도주하려는 정황을 포착하자마자 바로 건물 봉쇄 작전을 펼쳐 도주로를 끊고 일당을 통째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전담반이 구성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 전역의 범죄 단지를 연쇄적으로 급습하며 한국인들을 구출함과 동시에 수많은 범죄 조직원들을 체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조직원들을 체포했으며 그중 한국으로 인도될 한국인 범죄자의 수는 9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현지 조사 후 국내로 송환되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죠. 이런 코리아 전담반의 활약 덕분인지 최근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던 스팸 전화가 확실히 줄었다는 게 실감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캄보디아 소탕 작전에 외부의 협력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캄보디아 범죄단지만 골라서 폭격하고 있는 태국이죠. 현재 태국군은 공군 우위를 살려 캄보디아군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모든 장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격을 맞은 곳을 살펴보면 유독 카지노나 인신매매 거점으로 악명 높은 범죄 단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태국은 캄보디아발 범죄에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경이 맞닿아 있다 보니 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캄보디아에서 세력을 키운 범죄 조직들이 태국으로 넘어와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태국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범죄 조직을 뿌리 뽑으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 요청부터 합동 단속 제한까지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대부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협력이 아니라 노골적인 방해와 외면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협력 요청을 미루거나 묵살했고 때로는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태국 측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단속하겠다는 말은 반복됐지만 외부 압박이 거셀 때만 보여주기식 조치가 잠깐 나왔을 뿐 실질적인 공조는 번번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후에 드러났듯이 캄보디아 내부 권력과 범죄 조직들이 공생에 가까운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니 단속에 제대로 협력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갈등과 분노는 이번 국경 분쟁 발발의 계기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태국은 이번 전쟁을 기회 삼아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을 뿌리 뽑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태국 공군은 국경지대 카지노와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들이 캄보디아 군의 군수물자 보관 기지이자 저격수들의 저격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어디까지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공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남아 온라인 사기 조직을 추적하는 전문단체 사이버 스캠 모니터에 따르면 태국군이 집중 타격하고 있는 장소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들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군이 의도적으로 범죄 조직들이 머무르던 곳을 거점으로 삼았을 리 없으니 태국군이 군사 거점보다 범죄 조직을 타격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작전에 한국 무기가 쏠쏠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얼마 전 태국 현지 언론을 통해 T-50TH 훈련기의 실전 투입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T-50TH는 이름만 훈련기이지 FA-50 계열과 거의 동일한 스펙을 가진 사실상 경전투기급 플랫폼으로 수출된 기체입니다. 여기에 한국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도 함께 수출되어 T-50TH과 함께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GGB는 500파운드급 무유도 항공폭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정밀 유도무기로 탈바꿈시켜주는 키트입니다. 단순히 떨구기만 하던 폭탄을 최대 사거리 100km의 GPS를 이용한 정밀 타격까지 가능한 무기로 바꿔주는 것이죠. 지난 17일 태국군이 점령에 성공한 총안맞이 고지 쟁탈에서도 이 KGGB가 투입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태국군이 보유한 공대지 무기 가운데 제이담과 AGM-65 매버릭의 실질 사거리는 30km 정도에 불과한데 태국군이 국경에서 72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KGGB를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한국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활약하며
한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왔던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을 일망타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동남아처럼 열악한 운용 환경에서도 100% 성능을 발휘하는 한국 무기의 품질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뜻밖의 대비 효과까지 더해주고 있는 요소가 있으니 바로 중국 무기들이 연이어 보여주고 있는 졸전입니다. 태국이 도입한 중국산 VT-4 전차는 적의 공격에 격파당한 것도 아닌 포탄을 많이 쏘았다는 이유로 주포가 폭발하며 자폭하는 사고를 일으켰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태국이 전차를 잘못 운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 주장하고 있지만 주력 전차가 고작 200발 남짓 발사했는데 주포가 파손되었다는 것은 애초에 제조 결함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결국 중국 무기의 품질 문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22일 공개된 태국군의 군사 작전 영상에서 또 다시 주포가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는 VT-4 전차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차포의 배연기 부분에서 포신이 뚝 끊어진 상태였죠. 이렇게 같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결국 중국 무기의 품질 문제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무기가 보여준 허접함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개전 초기 태국군 장갑차들이 대전차 공격을 막겠다며 차체 외부에 나무를 묶어 매달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로 캄보디아군의 대전차 미사일을 막아세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나무벽도 뚫지 못한 대전차 미사일이 폭발하지도 않고 그대로 박혀 있었죠.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나무가 장갑의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캄보디아군이 사용하던 중국제 대전차 미사일이 불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스스로 터져버리는 전차에 장갑차 한 대도 잡지 못하는 대전차 무기를 보고 있자니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해프닝들이 전쟁의 대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캄보디아군의 빈약한 전력으로는 태국군의 진격을 1초도 늦추고 있지 못하죠. 특히 결정적인 것은 공군력의 차이입니다. 제대로 된 전투기를 한 대도 가지고 있지 못한 캄보디아군은 공중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태국군의 공세를 막아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군의 부재가 캄보디아 정부의 의도였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는 과거 보유하고 있던 미그-21 전투기들을 2010년 전후로 전량 퇴역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군사 쿠데타가 공군을 기반으로 성공했었습니다. 이집트, 태국, 칠레 등 공군이 각 수도 상공을 장악하며 쿠데타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죠. 즉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닌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3,000명의 장군인데요. 캄보디아 군 병력은 약 12만 명 남짓이지만 이를 지휘하는 장군 수는 무려 3,000명이 넘습니다. 장교들이 특별한 공훈을 세우거나 진급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1,000달러 정도의 뇌물만 마치면 진급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역시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장성이 많으면 계급이 높아져도 실질적인 작전 통제력은 제한되게 됩니다. 즉, 장성 몇 명이 뭉쳐 쿠데타를 계획한다 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힘이 크지 않아 쿠데타가 성사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캄보디아군은 외부가 아닌 내부와 싸울 것을 가정하고 운용되고 있었다 할 수 있는데요. 헬리콥터와 지상군, 헌병대, 다층 방공망 등 외부 침략 저지용이 아닌 국내 통제와 국경 관리에 최적화된 전력 배치가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로 캄보디아 군과 헌병대는 시위 진압과 지역 통제와 같은 본래라면 경찰이 맡았어야 할 내부 임무에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부를 상대로 잘 싸우는 군대는 외적의 침입에는 무력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군사력 차이가 큰 나라 간의 전쟁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는다는 국제적 비판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범죄국가, 사기와 납치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캄보디아의 위상 때문에 그 누구도 캄보디아의 편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이보다 딱 맞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양측이 전쟁을 멈출 의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닌지 휴전 논의를 위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세안의 중재 아래 오는 24일 만나 휴전 재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합의가 발표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전선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로켓과 폭격을 주고받으며 전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휴전 회담에 합의한 직후 전투기를 동원해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주와 프레아비헤아르주 일대를 폭격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반면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로켓 공격을 가해 맞대응했을 뿐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결국 휴전 합의가 맺어져도 종이 위의 약속에 불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담이 시작하기 전부터 서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맺어진 휴전 합의가 오래 갈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수백 명의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이번 전쟁이 과연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그리고 24일 회담이 실제로 전선을 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